자, 불량 필러, 이 필러 주의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펠레이 저주가 아니라 필러의 저주인데, 이 성형외과 가면 요즘에 이 필러 주사를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름이 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방학도 되고 하면 가서 주사 맞잖아요. 네. 그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름입니다. 저도 고민이 이제 나이가 한 해, 두 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데요. 그래요? 예. 네, 이 주름을 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란 주사인데요. 그건 뭐냐면 근육을 마비시켜서 마치 다림질하듯이 탱탱하게 해주는 거고요. 또 한 개가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필러라는 겁니다. 저거는 뭐냐면 가라앉은, 그러니까 주름 같은 부분에다가 그 보충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몸에 있는 생체 체액하고 되게 비슷한 거를 가지고 집어넣어주면은 필러라는 게 사실 영어 단어로도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예. 이렇게 그 정상 탱탱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피부처럼 채워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피부에다가 저렇게 주입을 하면 지속 기간은 한 최장 3년까지 지속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술 시간이 한 5 내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요? 매우 간단하고 그다음에 보톡스는 한 달쯤 돼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시술 직후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예, 요즘 남녀노소 젊은 친구들은 이 주름 개선 효과보다는 다른 걸 위해서 맞겠어요. 이제 코나 이런 것도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러도 맞고 한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얼굴이 약간 입체적인 서양형의 얼굴이나 이런 얼굴들을 젊은 층에서 또 선호를 하고요. 또 그리고 나이, 아까 말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요즘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해 보이기 위해서 이 필러들을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심정수 기자. 네. 이게 필러가 주사로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바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예.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눈 밑에 지금 뭔가 바르고 있죠. 저게 예. 바로 필러하고 똑같은 성분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가는지 지금 옆에서 재고 있습니다. 한쪽만 바른 거죠, 지금? 네네네. 왼쪽만? 네. 자, 시간이 옆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예, 이제 40초로 지나고 있네요. 눈 밑에 주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탱탱해지면서 보는 사람들도 지금 환호를 하고 있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저게 불과 1분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저렇게 1분 만에. 하면 1분 만에 저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심지어 그게 한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 계속 가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려는 좀 나이 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홈쇼핑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화장품을 팔긴 팔지만 물론 저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저렇게 필러의 인기가 요즘에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 저 화면을 보시면 확실히 더 효과를 아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저 필러가 어쨌든 요즘에 많이 맞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이 늘고 있다. 이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작용도 동반해서 비례해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9건이었는데 식약처에 신고된 것만 29건이었고요. 2014년 작년에 거의 한 4, 5배가량 102건이 신고돼가지고요. 그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부작용도 같이 동반해서 비례해서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근데 특히 이 여름철이 되면 노출의 계절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체형 교정을 위해서 이 필러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났었는데요. 강남의 어떤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에 필러를 성형외과 의사가 사용을 했다가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서 어쨌든 그 분쟁으로까지 번진 게 있었는데요. 왜 가슴 확대를 할 때 원래 이 필러라는 게 얼굴의 주름을 개선할 때 하는 건데 가슴 확대할 때 왜 사람들이 필러를 쓰는가? 자, 가슴 확대 원래 그 보형물을 넣을 때는요, 8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 보충제인 필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편리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암암리에 지금도 많이 안면주름 개선 외에 저런 가슴 성형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슴에 맞아도 되기는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나 다른 규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법에는 의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재량,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술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종아리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이라든지 엉덩이 이런 그 약간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린 데에 사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입니다. 예. 이 필러 부작용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요. 몸에서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네.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붓기도 하고 또는 거기가 썩어버리기도 하고요. 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좀 특이한 경우지만 시력 저하까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심정숙 기자가 좀 팁을 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하게 필러를 맞아서 이뻐지고 멋있어질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세요. 전문가의 그 지시를 정확하게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성형외과 협회 같은 데서는 이 필러를 성형용 필러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게 안면 주름 개선이라든지 제한된 부분에 있어서만 자제해서 의사의 권고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예. 휴가철 늘고 있는 필러 시술, 이에 따른 부작용, 이에 따른 대처법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